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항생을 실시간 리딩 중계로 보고 전략과 노하우를 배워가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98% 상승한 3,184.9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간밤에 미국 증시 회복세, 당국의 주가 지지 발언과 인민은행의 유동성 급등 요인에 상승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29% 상승한 29,839.53에 마감을 했습니다. 윙펑 시큐리티스는 춘제, 중국의 설 효과 때문에 홍콩 증시의 상승세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전날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떤 매매와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지해드리는데, 일단은 내일 2월 15일은요, 저희 이제 구정 연휴죠. 연휴 때는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시는데 해외 선물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국내 선물하고 야간 선물은 휴장을 내일 하고요. 2월 15일 목요일은 휴장을 하고요. 항생지수는 오후 1시에 조기 종료를 합니다. 네. 조기 종료하고요. 해외 선물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요. 그리고 2월 16일 저희 구정 날이죠. 그때는 네. 국내 선물, 야간 선물, 항생지수 전부 다 휴장이고요. 해외 선물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9일이 중요한데 2월 19일은 국내 선물하고 야간 선물은 정상 운영이 되는데 항생지수는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도 오전 9시부터 새벽 3시에 조기 종료, 미국 대통령의 날로 조기 종료를 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지사항 있었는데요. 중국 증시 춘제 때문에 15일부터 21일까지 휴장이라는 점, 홍콩 증시도 15일날 오전장만 개장을 하고 나머지도 휴장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뉴욕 증시가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어서 좀 다행이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불안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지난주 폭락 충격에서 벗어나고 투자자들의 이목이 이제 14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주 등이 지수 상승을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차트에 오르는 모습으로 보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올랐어요. 결국에는. 네. 올라왔는데 움직임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시 반부터 이제 메인장 시작인데요. 네. 뭐 600틱으로 보여드리면 현재 모양새가 이래요. 자, 좀 이렇게 좀 해주면
매수로서 강하게 나오는 시점은 새벽 3시였습니다. 새벽 3시에 저희 대응 못하죠. 네. 그렇죠? 밤새면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보통 늦더라도 새벽 1시 전에는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쳐대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과 S&P는 사실상 저희가 오늘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장이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새벽 3시에 결국에는 좀 올라왔죠. 올라와서 그 올라오고 나서부터도 방향성이 계속 이어진 건 아니고요. 위아래로 좀 쳐대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요. 소비자 물가지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전에 대해서 하락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가 상방 움직임으로 슈팅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입을 할 때 저점에 대해서의 예상보다 좀 아래의 저점에서 진입자리를 잡으면서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항대를 말씀드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6,550대 지금 바로 저점이죠. 6,550대에 있고요. 그 밑에 슈팅 자리이자 저점으로 부딪혔던 6,513 라인 근처에서 매수로서 나스닥 대응도 괜찮아 보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저점이에요. 2,660짜리. 그리고 밑에는 슈팅 자리이자 부딪혔던 구간으로 2,646짜리에서 매수로서 진입자리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또 달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본 엔과 스위스 프랑 등 약간의 안전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요.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이와 반대로 금값은 또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자,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제 야간장 대응을 했는데 메인장 이후에 나스닥이 움직임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래로 쳐대고 방향성이 안 나왔습니다. 위아래로 쳐대고 방향성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골드 대응도 사실상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밤 시간대 제가 약세로서 대응을 했었는데 야간장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도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달러가 좀 위에 부분을 좀 다지고 있다. 약세로서 움직임이 결국에는 달러 강세의 움직임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근데 네. 어제장은 달러 약세도 강세도 아닌 위아래를 좀 쳐대는 그런 장이 나왔고요. 반면에 골드가 오히려 훨씬 더 움직임이 잘 나왔죠. 그렇죠? 하방세 나왔다가 밑에 저점에서 제대로 지지맞고 매수로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는데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S&P와 나스닥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급락을 했죠. 그렇죠? 네.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위험자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적인 성향이 있는 골드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골드, 금값은 상승을 하면서 1온스당 지금 최고점이 1436.2달러까지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매수로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위험자산 나스닥과 S&P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증시 참고하면서 안전자산의 움직임을 파악하시면은 시장을 보는 흐름에 대해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보는 눈은 조금 더 키워질 거고 매매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상관관계는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렸죠. 그렇죠? 네. 위험자산이 내려가면 골드는 올라가고요.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골드는 내려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위험자산은 나스닥과 S&P, 뉴욕 증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가 강한 글로벌 원유 수요를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또 미국 등 비석유 수출국 기구 국가들의 그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 차트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이 다 혼조였어요. 네. 달러, 유로도 어제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나스닥도 움직임이 안 좋았습니다. 추세가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위아래로 쳐대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안 좋았고요. 한마디로 좀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메인장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죠? 네.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S&P와 나스닥 같이 상방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일도 이번에는 오일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끄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이전에서 많이 눌린 자리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전에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로서 움직임이 좀 더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60달러 선 전에 60달러랑 60달러 선 전에서 지지받으면은 하방세로서 계속 움직임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 11만 원 결제했어요. 네. 네, 어제 11만 원. 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주유를 하면서 요즘은 세차를 같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차비는 별도고요. 기름값만 10만 8천 원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비싸죠. 제 차가 또 기름을 많이 먹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금액이 10만 원대는 잘 안 넘어가는데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원유를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심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또 자차로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사실 기름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좀 싼 곳이 있나라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하면서 찾아다니곤 하는데 진짜 이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좀 하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계속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상황 알아봤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기 이제 장기간 저희가 수익 확보를 하면서 누적 수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리스크 관리 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 자, 어떻게 멘탈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또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전에 상생 시초가가 이제 잡힐 거거든요. 네. 시초가를 먼저 확인하고 좀 대응해 아마도 갭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갭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이제 뉴욕장하고 이제 글로벌 상생은 어떻게 보냐면은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나스닥 대표적으로 나스닥을 저는 보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을 좀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생 시초가는 아마도 갭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나왔죠. 자, 29890에다가 네. 수평선을 그어두고요. 시초가 오늘 시초가 29,890입니다. 잡아두고요. 역시 갭상승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 꺾였네요. 갑자기 꺾였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송 시작 전에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격하게 항상 시작 전에 꺾였습니다. 바로 그렇죠? 꺾였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초반 대응은 오늘도 항상 초반 대응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계속 위아래로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측하신 대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요. 29,890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항상 관망세로 지켜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멘탈 관리에 대한 교육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항생 초반 대응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좀 기다리면서 제가 보면서 진입자리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항생 관망세 가지면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오늘 좀 구정 전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멘탈 관리가 중요하죠. 항상 뭐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한 멘탈 관리가 흔들린다면은 아무리 전략과 노하우 갖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힘든데요. 대표님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시는데 어떤 멘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요. 네. 리스크 관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멘탈적인 관리거든요. 일단 항생 움직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교육자를 띄워두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멘탈 관련해서 딱 퍼센티지로 잡아놨어요. 멘탈을 만약에 100%다가 라고 잡으면은 네. 심리적인 문제가 67% 정도 되고요. 욕심을 버려라. 한 3%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하라. 그리고 습관적인 매매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여유 자금으로 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잃어도 되는 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강연회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여유 자금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응을 하고 이왕 해외 선물 입문했으면 수익을 내야죠. 그렇죠? 절대로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유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기초적으로 나가는 월마다 이제 저희가 다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대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 아니든지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돈 있잖아요. 어디서 빌린다. 어디 업체에서 돈을 빌린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 번이라도 당하게 되면은 바로 멘탈적으로 문제가 와요. 왜냐면 내 돈이면은 날려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날리면 좋겠지만 날려도 그나마 진짜 짜증난다 이러는데 빌리는 상황에서 그거를 날리면은 멘탈적으로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네. 물론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거는 날려도 그러니까 리스크를 당해도 괜찮은 돈으로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응할 때는 무조건 수익날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대응할 때 그렇게 하죠. 무조건 수익 만들어 내겠다라고 각오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대신에 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모으다가 나중에 좀 금액이 좀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천천히 어차피 시장 움직임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습관적인 매매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적어놨는데 습관적인 매매는요.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고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물론 양방향의 길로 매수와 매도 떨어지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고요. 올라가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인데 대신에 그 반대로 되면은 리스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리스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안 그래도 있는 시장인데 매매를 자주 진입을 하게 되면은 더 리스크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따라서 습관적인 매매, 특히 손실 날 때 오늘만 대응하고 해외 선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실이 네. 나고 있을 때 스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손실 났을 때 오늘 시장 움직임이 안 좋구나 라고 딱 바로 그냥 스톱 해버리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주에 나 찾아오고 수익 마감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특히 수익 날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손실 날 때 리스크 관리 당하고 있을 때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오늘 안에 저걸 다 찾아오겠다고 습관적으로 매매를 하면요,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제가 많이 거래를 하고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나다가 한 번 리스크 관리 당할 때 너무 크게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인 매매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욕심을 버려라 라고 적어놨는데, 일단은 수익 마감을 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첫 번째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제가 플러스 5만 원만 벌더라도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빨간색으로, 계좌 빨간색으로 만들었으니까, 플러스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스톱하자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더 대응해서 20만 원 수익 거두면서 25만 원 될 수 있겠죠. 근데 해외 선물에서는 5만 원이나 25만 원이나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당일 손익으로 봤을 때 잘 되는 날이 분명히 다가와요. 시장의 움직임이 저한테 유리할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럴 때 수익 금액 가져가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5만 원에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당하게 되면은 또 대응해야 되죠. 새벽 1시 넘어서까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이 낮더라도요, 수익 마감하는 습관을, 여기서 스톱해야지 하다 보면은 그 수익 마감하는 습관이 길어져서 점진적으로는 꾸준하게 누적 수익이 쌓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당할 때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 잘 마지막인데, 되셔야죠. 네. 수익 마감보다 손실 복구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항생 대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항생 대응을 했는데 리스크 관리를 당했어요. 마이너스 한 40틱에서 50틱 정도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40에서 50틱을 전부 다 플러스 50틱 이상으로 해서 플러스 80틱 가져가면서 오늘 수익 마감 빨간색으로 만들 거다라는 게 그냥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려운 거를 굳이 하지 마시고요. 손실금 어떻게 하냐면은 리스크 관리가 있으면서 마이너스 한 50틱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틱 정도만 찾아오고 마이너스 20틱에서 오늘 매매를 그냥 멈추세요. 오늘 그냥 내줬다. 오늘 그냥 시장 움직임이 안 좋네. 그냥 오늘 손실 내주고 내일 대응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습관적인 매매도 들어가고 손실 복구도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손실 회복하려고 대응했다가는 물론 회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수익 금액을 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청산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찾아오면서 수익 마감을 하게 된 거지, 저 손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손실 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려고 막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습관적인 매매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수익 마감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빈도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항생 시초가,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대도 중요하지만은, 멘탈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거는 어차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서 책을 보더라도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대, 그리고 이평선 교육, MAC, 스토캐스틱 여러 가지 스윙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멘탈적인 부분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소견입니다. 제가 시장 대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지극히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보다는 멘탈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기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을 안 하겠다라고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지 멘탈적으로 관리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좀 롱런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맞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리딩을 하겠죠. 그렇죠? 대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멘탈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항생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설 연휴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텐데, 국내 선물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와 상관없이 또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항생 대응을 해야죠. 네. 항생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제가 구정 전에 수익 금액을 좀 끌어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항생 3계약으로 대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하고요. 네. 나스닥이랑 국내 선물을 같이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국내 선물은 오늘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 움직임이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설 연휴 전날인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큰 명절 전에 아무래도 좀 네. 국내 선물은 관망세를 가지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하방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저항대 그어놨죠. 6,565자리. 여기 저항대 전에서 지지받고 하방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 그어놨던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결국엔 저점까지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매도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같이 봐주시고요. 오늘 첫 대응 자리 좀 준비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30분이 되지 않았는데 첫 대응 자리 좀 흐름이 나오고 있나요? 오늘 빨리 대응하실 것 같은데. 자. 아니, 지금 네. 바로 대응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10시 지금 27분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10시 움직임 나오면은 갑자기 좀 빨라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슬슬 자, 지금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 확인하고 나서 좀 대응을 할게요. 네, 그럼 시장 움직임이 관망세로 보는 동안에요. 저희 상해종합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10% 상승한 3,168.25포인트, 3,188.25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국내 선물도 매도 추세, 나스닥도 매도 추세 가고 있는데 홍콩 항생지수도 매도 추세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차트 계속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이제 매도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네. 어쨌든 간에 저의 생각이고요. 움직임 나오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10시 시초가 잡히고 나서 지금까지 항생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수직선이 항생 시초가가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시작한 움직임인데 방향성 모르죠 지금? 그쵸? 네. 시초가 위아래로 그냥 쳐대면서 물려있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으로 물려있는 모습이고요. 움직임이 아마도 10시 반 되면서 10시 반 가까이 오면서 강하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움직임을 확인하고 바로 그 시장 방향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대응 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향성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같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계속 나스닥도 증시가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좀 회복을 하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일시적으로 지금은 좀 약간 매도 추세가 강했다가 지금 상방 추세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변화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항생 아직까지도 매도 추세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 네. 추세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떨어질 거라 봤는데 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이, 시장 방향은 이미 나오고 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위에 라인은 29,920자리 때 잡아놨고요. 그리고 시초가는 29,890, 그리고 지금 저점이죠. 29,866에 저항대 현재 선을 3개를 그어놨습니다. 여기 안에서의 움직임을 벗어나야지 저는 오늘 첫 자리를 진입을 할 겁니다. 여기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은 대응 안 하고요. 아마 10시 반 되면서 움직임 빨라지면은 분명히 흐름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국내 선물도 314, 30자리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위에 저항대 올라왔죠. 여기 돌파하면은 다 같이 돌파를 할 거예요. 다 같이, 세 종목 다 같이 돌파를 할 건데,
세 종목이 다 같이 돌파하면은 신뢰성이 있는 매수 추세가 나올 수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걸 돌파 못하고 하방세로 떨어지면은 밑에 저점 25,860짜리 돌파하면은 그때는 매도로서 진입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 상승에서 또 출발을 했네요. 0.62% 상승한 3024.47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상해종합지수, 항생지수 모두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요. 항생 차트 확인해 보시죠. 자, 항생 대응할게요. 네. 29,923에서 매수로 29923에서 매수로 잡아두고요. 손절효과는 22개 잡고 오늘 첫 자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로 대응하셨습니다. 29,923에서 매수로 잡고요. 손절효과는 22개면은 29,901이거든요. 네. 손절효과를 23개까지 29,900까지 잡고요. 이전에서 좀 눌림을 받지만은 매수로서 진입자리 좀 나오는 움직임을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항생 29,923에서 매수로 대응하셨고요. 손절효과는 22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매수로 다시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자리 바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눌림을 받아서요. 첫 자리 일단 내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내줘도 괜찮아요. 아직 첫 진입자리이기 때문에 내줘도 괜찮고요. 다시 한번 움직임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첫 자리는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요. 자, 계속 보면서 초반에 대해서 이제 10시 반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매수로 움직이 나왔었거든요. 네. 매수로 움직이 나왔다가 이제 29,920 라인대를 돌파를 했는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요. 시장 방향성 다시 한번 안 나온 거고 매도로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시초가도 지금 거의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구태여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29,900대에서 리스크 관리 해주시고요. 움직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움직임 다시 보는 동안에요. 저희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설인 춘절이 오면서 중국 증시 15일부터 21일까지 춘제 휴장이 있고요. 또 홍콩 증시가 15일 오전장은 개장을 하지만 오후장부터는 휴장이 들어서고 16일부터 19일까지 춘제 휴장 그리고 20일 날 정상적으로 이제 개장을 하는데 19일에는 항생이 휴장이지만 저희 방송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시간 항생 리딩 중계보다는 국내 선물 그리고 선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시황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까지 많은 교육들을 했는데 이 교육들을 연계한 매매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좀 색다른 시간으로 19일은 또 꾸며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원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무료 방송은 어제 했어요, 어제. 아, 어제 하셨군요. 네. 어제 이제 많이들 오셨고요. 네. 어제 진행을 했고, 항생 움직임 잠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항생 보니까요, 초반에 이제 29,920자리 때 매수로서 진짜 잡았는데 손절효과 건드렸죠. 네. 위아래로 그냥 지금 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890자리 시초가는 지금 뭐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시장 대응이 지금 방향성이 안 나왔거든요. 저희 손절효과만 건드리고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움직임 보시면은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죠. 그래서 추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항생 같은 경우도 지금 연휴 전날이죠, 거의. 그렇죠? 네.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항생은 이제 내일장이 이제 조기 종료를 하니까 아마도 오늘장은 그렇게 연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추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첫 자리에 대해서 29,920자리 진입했던 자리인데 네. 밑에서 올라온 지지대가 괜찮은 자리였어요. 이거는 대응이 괜찮은 거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저점에서 지지받으면서 시초까지 잠시 물렸다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로 진입자리 잡은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은 못해도 50틱 이상의 수익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무너지면서 떨어져서 위아래로 지금 흔들고 있죠.
매수로서 추세가 안 나와서 손절효과를 내준 거예요. 다시 나오면 제가 잡아드리고요. 첫 자리 좀 아쉽지만 일단은 내주고 리스크 관리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움직임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내 선물과 나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을 보면요. 지금 오른쪽에 딱 보시면 끝에 어려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항대 잡아놨기 때문에. 네. 나스닥은 6,565자리 지금 저항대 물려있죠. 보이시죠? 저항대 물려있는 걸로 보이고요. 국내 선물도 벗어날 듯 하다가 결국에는 314, 3호 자리에 계속 물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매수로서 진입자리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세 종목 다 전고점에 대해서 물려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관망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다 물려있죠. 그렇죠? 그렇죠. 항생은 29,920자리 때 약간 벗어났지만 그래도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선물은 314, 3호자리에 저항대에 물려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6,565자리에서 현재 저항대에 물려있습니다. 좀 기다리고요. 방향성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방향성 나오는 동안에 저희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19일 날 저희가 이제 항생 실시간 리딩 중계가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 좀 교육 어떤 거 하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9일은요. 네. 항생이 휴장이에요. 휴장이어서 아마도 국내 선물에 대해서 리딩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선물 리딩 좀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쭉 그동안 대응했던 매매 전략들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교육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그래서 거래량, 차트 상관관계, 이평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대 추세선, 그리고 멘탈 관리까지 전부 다 제가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그거를 종합해서 좀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9월부터 쭉 대응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교육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어떤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국내 선물장 대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생방송으로 리딩 중계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리딩 중계를 생방송으로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실시간 매도 매수 자리까지 청산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많은 리스크 관리도 생방송 중에 하고 멘탈 관리 참 잘 하시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데요. 자, 2월달 지금 누적 수익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월달 전반적인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절 정도는 왔어요. 네. 2월 제가 월마다 500만 원 만드는데 2월 총 누적 수익이 지금 반절 정도 왔습니다. 반절. 그러니까는 150% 수익 정도 현재 되어 있고요. 12월 달, 1월 달 전부 다 500만 원 만들자라고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거의 한 1,030만 원 정도 수익금 가져갔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은 1,000만 원 만들어냈죠. 2월 달 마지막까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500만 원 수익금액 만드는 것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익 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방송을 좀 이제 기간이 좀 돼서 적응을 했는데 아마도 쉽지는 않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신에 할 수도 있는 길이다. 그리고 방송상에서 물론 제가 전문가 방송 센TV에서 리딩하면서 저 따라와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제가 방송상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거는 제 전문가로서의 프라이드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선물 시장할 때 많이 이제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속내를 잘 비춰보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장에서 좀 이길 수 있다.
누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제 전문가로서의 프라이드도 그러면 또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수익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좀 뜻깊은 하루하루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달려오셨는데요. 자, 설 연휴 전날에도 오늘도 멋지게 또 청산까지 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응 자리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국내 선물과 나스닥 같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항생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로서 움직임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금. 결론이 이렇습니다. 네. 국내 선물은 저점에서 돌파를 못했고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현재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항생만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움직임도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위에 저항대만 하나 그어두고요. 딱 아래로 슈팅 자리로 나왔던 구간이죠. 네. 29,988 거의 한 3만대라 봐주시면 좋고요. 3만대에 그어놓을게요. 네. 자, 3만대 그거 놓으셨습니다. 4만대에다가 위에다 저항대 하나 그어두고요. 네. 그 전에서 구정 전에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어제도 잘 움직임이 안 좋았거든요. 오늘도 좀 움직임이 항생이 딱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조금 이후에 나왔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 나스닥은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 물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데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사실 중국의 설인 춘제가 워낙 길고 큰 행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관망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홍콩 증시 국내 선물에도 전반적으로 같이 또 좀 큰 흐름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행히 또 국내 설과 그리고 중국의 설이 기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좀 그래도 걱정을 덜 하시고 매매를 안 하시고 푹 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그런 설이 홍콩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중국은 내일도 아마 내일 쉴 거예요. 네, 15일부터 쉬죠. 네. 중국 증시는 아예 내일부터 쉬고 오늘도 조기 종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쉬고 항생은 대신에 하죠. 항생은 이제 홍콩 지수인데 항생은 내일 대신에 조기 종료, 오전 1시에 조기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항생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나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또 마지막인 만큼 좀 수익 금액을 좀 끌어올리고 싶어서, 좀 대응을 좀 더 좀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있고요. 네. 네. 일단은 월요일은 항생이 휴장이죠, 대신에. 네. 항생이 월요일은 휴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명절 앞두고 나서는 시장 움직임은 다소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참고만 해주시고 시장 움직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스닥과 국내 선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좀 움직임이 원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국내 선물 역시 314, 3호라인 때를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네. 지금 저항대에서 물려 있기 때문에 항생을 대응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항생이 휴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은 아마 항생 리딩을 못 합니다. 휴장이니까 대응을 못 하겠죠. 그렇죠? 리딩을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방송상에서 이제 국내 선물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리뷰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생 대응하고 싶은데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진입자리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움직임이 확실히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예측이 안 저도 되는 얼마나 건가요? 답답하겠습니까? 네네. 네, 제가 제일 답답하겠죠. 수익 나는 모습을 막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수익 나는 모습을 막 보여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첫 진입자리 리스크 관리를 당했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대응 못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거는 대응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누적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누적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금액을 지키는 것도 좀 우선 수익 금액을 일단 현재 원금 이상으로 거의 한 145% 정도 수익 금액 가져가고 있는데 수익 금액을 일단은 지켜야 돼요. 수익 금액을 지키고요. 그리고 나서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수익 금액으로서의 대응을 최대한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이게 움직임이 너무 안 좋네요, 지금. 네, 움직임이 네. 너무 안 좋고요. 붙여서 가장 저희가 1순위로 할 거는 현재 수익, 자, 움직임이 나오죠. 현재 네. 수익 금액을 지키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 대응이 나오면 수익권으로 더 끌어올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좀 움직임이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나왔어요. 같습니다. 네. 자, 29,980 라인을 좀 뚫고 좀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박스권처럼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좀 살짝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선물은 뭐 천천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방향이 나왔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방향이야 매수로 나오는데 네. 진입자리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 대응하기 어렵고요. 네. 차라리 지금 3만대까지 올랐는데 3만대도 차라리 매도 대응이 오히려 더 제 매매 원칙에는 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장은 3만을 못 뚫었어요. 오늘은 지금 3만 1까지 갔는데, 이제 3만 드디어 위로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만약에 3만대를 돌파하면은 매수로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조정을 받을 거라 보이고요. 저는 매도로 진입자리를 잡을게요. 매도로 잡는데 그럼 적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입자리인데요. 항상 29,900 잠시만요. 네.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등 움직임 나오면은 아마도 95에서 29,995에서 매도로 진입자리를 잡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손절효과를 20개만 좀 짧게 잡을게요. 네, 95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3만 근처인 29,995까지 저희가 다다르면은 그때 매도 대응한다고 했고요. 손절효과는 짧게 보셨습니다. 20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체결이 돼서 청산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한번 계속 확인해 보시죠. 일단 3만대의 저항이 있는 건 확실하게 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지금 국내 선물이 계속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대를 못 뚫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서 진입자리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체결됐네요. 손절효과는 20개로 잡아서 3만 15라인까지 봅니다. 3만 15라인까지 올라오면은 20틱으로 짧게 내주도록 하고요. 그 전에서 하방세가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볼게요. 매수 추세가 맞긴 한데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지금 저항대를 지지를 받는 구간이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기 때문에 대응자리 사실상 어렵고요. 매도로서 네. 진입자리 잡는데 올라오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올라오면서 오늘 두 아쉽네요. 번째에도 내주네요. 네, 매수로서 진입자리가 안 16. 나오기 때문에 3만대 네. 저항대에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봤는데 움직임이 이게 자꾸 이제 방향성이 전저점과 전고점을 통해서 갱신을 못하고 이렇게 좀 무너지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설 연휴 전에 좀 청산해서 좀 수익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만 또 이런 날도 있고 오늘 교육한 멘탈 관리 오늘 확실히 이제 응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면서 또 야간장까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매매 복귀를 통해서 좀 좋은 소식 다시 들어보도록 기대하고요. 자, 이제는 오후장 전략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후장,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현재 네. 마이너스 43틱이에요.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43틱이라는 숫자는요, 금방 찾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3만대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바로 추격적으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3만대 전에서 다시 한번 하방세로 내려오면은 지금 진입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서 진입자리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까지는 떨어지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3만대 안에서의 승부 자리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3만이 넘었네요. 또 하락장 보이다가 3만이 키포인트가 돼서 넘을지 하락할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 푹 쉬시고, 자, 월요일 날 또 기분 좋은 모습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일은 저희가 항생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선물과 매매 복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